병원도 가보고 마사지도 받아봤는데 왜 이렇게 발이랑 무릎, 고관절 통증이 낫질 않지?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혹시 그 원인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그 통증의 진짜 시작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족저근막염, 무릎 통증, 고관절 통증 정말 지긋지긋하죠. 아니, 왜 치료를 받아도 자꾸만 재발하는 걸까요? 그 이유를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. 자, 이제부터는요, 관점을 완전히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. 아픈 그 부위, 그 결과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. 모든 문제의 시작점, 우리 몸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어야 할 발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.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건물을 짓는데 기초 공사가 부실해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기둥이 휘고 벽에 금이 가겠죠. 우리 몸도요, 정말 똑같습니다. 발의 아치라는 이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그 위에 있는 발목, 무릎, 골반, 심지어 허리까지 몸 전체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. 95%. 네, 95%. 오늘 제가 드릴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발, 특히 평발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. 아, 나는 원래 평발이라 어쩔 수 없어.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? 그런데요, 연구 결과를 보면 평발이신 분들의 95%는요, 선천적으로 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. 자,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. 평발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. 먼저 왼쪽, 구조적 평발인데요. 이건 태어날 때부터 뼈 모양 자체가 평평한 경우에요. 한 5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오른쪽, 기능적 평발입니다. 전체의 95%가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. 이게 뭐냐면 앉아있을 땐 아치가 멀쩡하게 살아있다가 딱 일어서서 체중을 싣는 순간 아치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. 즉 뼈가 아니라 근육의 문제라는 거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, 이 95%의 기능적 평발은요,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아니, 그럼 이 기능적 평발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? 놀랍게도 말이죠. 이게 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훨씬 위쪽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서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반응. 이걸 어려운 말로 운동사슬의 붕괴라고 하는데요.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. 이 비유를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두 사람이 무거운 소파를 같이 옮기고 있어요.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이 손을 탁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죠? 남은 한 사람한테 모든 무게가 확 쏠리면서 다치게 되겠죠.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. 한 곳이 제 역할을 못하면 다른 곳이 그 부담을 전부 떠안게 되는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거죠. 이 붕괴는요, 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일어납니다. 자, 첫 번째, 골반을 딱 잡아주는 힘이 약해져요. 그러면 우리 다리의 허벅지 뼈랑 정강이 뼈가 스르르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주저앉게 됩니다. 바로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회전 압력이 결국 맨 밑에 있는 발의 아치를 위에서 힘으로 꾹 눌러버리는 거예요.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? 우리가 겪는 그 족저근막염은요, 단순히 발바닥 근육이 아픈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. 사실은 저 위, 골반의 기능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붕괴의 맨 마지막 증상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발만 붙잡고 치료해서는 절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.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럼 깔창을 써야겠다 하고 생각하시잖아요. 아치를 받쳐주니까 이게 좋은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요,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. 허리 아플 때 복대 차면 당장은 편안하잖아요. 그쵸? 하지만 계속 복대에만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? 허리 근육은 내가 일 안 해도 되겠네? 하면서 점점 약해지겠죠. 깔창도 똑같습니다. 발 근육이 스스로 아치를 지지해야 할 일을 깔창에 대신해 주니까 근육이 일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. 결국엔 깔창 없이는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핵심은 바로 자생력입니다. 물론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걷기조차 힘들다 이럴 땐 깔창이 임시방편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, 어떤 외부 도구의 도움 없이 오직 내 몸의 근육 힘으로 바로 서는 것이어야 합니다. 자, 이제 문제의 원인도 알았고 함정도 알았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?
지금부터 여러분의 몸의 기초를 다시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운동을 하기 전에 내 발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.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금 바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1cm의 법칙입니다. 자,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요. 발 안쪽에 톡 튀어나온 뼈, 주상골이라고 하는데요. 이 뼈의 높이를 한번 재보세요. 그리고 그대로 일어나서 체중을 실은 다음에 높이를 다시 재보는 겁니다. 이 높이 차이가 1cm 이상 난다? 그러면 기능적 평발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간단해요. 손가락 테스트. 선자세에서 발 안쪽 아치 밑으로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세요. 보통 손가락 1마디 반 정도가 들어가면 정상적인 아치라고 보거든요. 만약 손끝조차 잘 안 들어간다면 아치가 많이 무너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가 진단 다 해보셨나요?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진 아치를 다시 세울 시간입니다. 이 붕괴의 원인을 뿌리부터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운동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 운동은요, 아치를 들어올리는 핵심 기둥, 후경골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. 양쪽 뒤꿈치 사이에 테니스공 같은 작은 공을 하나 끼워보세요. 그리고 그 공을 뒤꿈치로 꽉 조이는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천천히 까치발을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. 해보시면 아치가 위로 쫙 당겨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 두 번째는 발의 코어 근육을 깨우는 숏풋 운동입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발가락을 갈퀴처럼 구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발가락은 바닥에 편안하게 쫙 편 상태에서 오직 발바닥 아치만으로 바닥을 움켜쥐듯이 위로 쑥 끌어올려 보세요. 발 길이가 짧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맞습니다. 이 운동이 발바닥에 진짜 지지력을 만들어줍니다. 자, 마지막 3번째 운동이 오늘 알려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. 붕괴의 원인이었던 그 회전을 역으로 바로잡는 운동이거든요. 첫째, 엄지발가락 바로 밑에 볼록한 부분 있죠? 거기를 바닥에 본드 붙인 것처럼 강력하게 딱 붙이세요. 둘째, 그 엄지발가락이 절대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꽉 누른 상태에서 무릎만 아주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보는 겁니다. 어떠세요? 아치가 저절로 싹 살아나는 게 느껴지시나요? 바로 이 동작이 위에서부터 틀어진 고관절과 발을 올바르게 다시 연결해주는 열쇠입니다. 이제 핵심이 딱 보이시죠? 그냥 아픈 부위만 주무르고 마사지하는 게 아니라 골반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이 잘못된 움직임의 패턴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. 앞으로 걸으실 때요, 발 전체로 쿵 하고 딛지 마시고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바닥 아치를 지나서 앞꿈치로 땅을 밀어내는 이 순서를 의식해 보세요. 이 작은 보행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발의 기능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. 이 모든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당신의 발 아치는 안녕하신가요? 정말 사소해 보이는 그 1cm의 아치 높이 변화가 여러분을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해방시키고 완전히 다른 삶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.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초, 발부터 바로 세워보세요.